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좋겠나요? 위로와 힐링이 되는 시간을 원하시나요? 대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해피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대사 해피바이러스 크로스오버 첼리스트 이나영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와 함께하는 온라인 토크 콘서트 소나타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소나타는 소중한 나를 위한 타임을 줄인 말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만나볼 수 있는 모든 분들의 주인공을 모시고 그분의 과거, 현재, 미래 인생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공감받고 위로받으면서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은 남녀노소, 국적불문,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로 와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소나타의 게스트는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게스트는 소통과 공감의 아이콘,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과 열정의 아이콘 김종필 기자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기자님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종필입니다. 저는 뭐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해서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오. 예, 오늘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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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실 만큼 기자님의 양력이 엄청나거든요. 제가 오늘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을 하시고 전국대 사회과학대학원 한국정치 박사 수료를 하시고 현재 내일신문 이사 정치팀장님이시고 전국대학교 대외협력처 특임 교수님이시면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님고 하셨고요. 또 내일신문 창간위원 전국본부장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대단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할 만큼 여러분 훌륭하신 분인데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기자님 저는 오늘 사실 대단한 얘기도 좋지만 소소하게 우리 기자님의 인생 얘기, 인간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또 기자님의 함께 하시는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초대된 이유는 뭐 대략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이나영, 저는 뭐 인생 동지라고 부릅니다. 저보다 이제 나이로는 후배인데 뭐 인생의 희노애락이랄까요? 뭐 살면서 겪는 그런 애환을 좀 편하게 공감하고 소통해왔던 점이 1번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미친놈이어서 초대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친놈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과 세상에 미친 사람이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신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또 저같이 그 발칙한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걸 좀 편하게 얘기 나누는 뭐 그런 자리여서 흔쾌히 수락을 해서 나왔고요. 굳이 세 번째를 붙이면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이제 개점 휴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정치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 편 먹는 걸 제가 싫어해요. 조금 약간 균형 이런 걸 좋아해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까지 내년 3월 9일까지는 휴방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채널 이름이 김종필 TV입니다. 우리 종필아 이나영 가자. 그렇죠. 종필아 가자.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데 그때 우리 이나영 그 친구가 흔쾌히 출연을 해서 또 연주도 막 해주셨고 답례로 품앗이로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기자님. 그래서 여기는 영광이 아니고 대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오랜 시간 개인적으로 알았지만 또 기자님의 고향이 어디고 어린 시절에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제 고향은 대전입니다. 그 당시는 광역시로 승격하기 전 그래서 대전시 동구 천동 64번지가 제 고향이에요. 아주 높은 산은 아닌데 이렇게 동네 산
언덕 쪽에. 네, 제일 저희 집 위에 한 채가 더 있긴 했는데 이제 옛날 사투리로 날맹이라고 이제 좀 높은 지대야 형편이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거기서 태어나서 동구죠 동구. 네, 대전광역시 동구인데 네네. 지금 천동 초등학교, 아, 충남 중학교, 네. 예, 그다음에 보문고등학교 와. 다 그 동구에 있는 데서 예, 네, 지금 다녔어요. 보시는 분들 중에 또 네. 학교 동문이라고 보시면서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막 댓글이 12,000개 정도가 넘으시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네. 네, 대전을 고향으로 하시고 네. 그럼 어린 시절에 우리 기자님은 어떤 어린이셨을까? 저는 제가 이제 1963년생인데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너무 젊어 보여서. 네, 93년생 아니냐. 제가 제정신이 네. 아니에요. 예. 사람이 좋네요. 미치다 보면. 네,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마인드가 중요해요. 63년생인데 이제 객지에서 이제 쭉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63년생이 맞는 얘기 많이 들어요. 네네, 근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흰머리가 별로 안 보이죠. 네, 그리고 피부도 너무 좋으신데요. 뭐 아기 피부라고 여성들이 좀 탐내는 피부인데 네네. 어쨌든 어릴 때 제가 중학교 충남중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이제 제가 그 이른바 별명이 딱 두 개예요. 제 인생을 살면서 하나가 이제 애늙은이고 하나가 이제 총리. 총리. 제 이름이 김종필이라. 예전 정치하시는 네, 분들. 총리. 실제로 저희 그 부친께서 제 이름을 지었는데 김종필로 지은 이유는 실제로 김종필 씨,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을 9번을 했어. 그러셨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이제 제로 그 다선 의원이에요. 그러고 국무총리를 2번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1번 했고, 네. 또 김대중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했어. 그러니까 그만큼 그 2인자로 살아온 분이 드물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라고 미국에 있잖아요, 유명한. 네. 하버드 대학에서 리더십 그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2인자의 정치학이야. 그 제목이 네, 네. 그 강좌의 제목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그 실제 그분이었어요. 김종필 네. 의원님이시고. 그분을 되게 존경하셔가지고 그 사실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더 존경하셨대. 네. 근데 이름이 김 씨니까 그 밑에 넘버 2였던 김종필 씨한테 매력을 느껴 장남 와. 이름을 실제로 김종필로 진 거예요. 아버님도 참 대단하신 분인데. 네. 네, 그렇게. 뭐 그런 영향도 있었는지 어릴 때부터 늘 정치적 환경에서 자랐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국민학교 때였거든 우리 때는 이제 네. 초등학교 때 2학년에서 3학년,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면 반장이 금방 안 뽑히잖아. 뭐 네. 투표도 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 전에 선생님들이 딱 그 출석부를 들고 들어오시면 이제 일어나 참 차렷 경례 이걸 시킬 사람이 필요하잖아. 네네. 아무나 시킬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혹시 이 중에 박정희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런 거야. 어머 진짜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는 좀 힘이 있을 때요? 이제 말하자면 힘도 있고 폼날 때니까. 근데 박정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여자친구였어. 근데 같은 반에 둘이 있을 때인데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걔가였어. 네. 근데 늘 다른 반이었어. 네네. 그러니까 늘 저를 부른 거예요.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김종필 있어. 김종필 일어나봐. 그럼 내가 이제 손들고 일어나. 그럼 내가 이제 하루 반장을 하지. 그 뒤에 반장 한 적도 있지만 네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살아왔고 그렇고 성격이 뭐라고 그러지 요즘은 내신 말고 뭐라 그럽니까? 성격이요? 아니 그 MB?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생기부라구나. 네네. 생활기록부에 나중에도 봤는데 이제 성격이 한 3학년인가 4학년 때까지는 내성적인데 어쩌고 저쩌고야. 지금은 앞에 수식어가 내성적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반대라고들 많이 하는데 그러고 중학교 때는 머리가 반백이었어요. 왜요? 그 새치가 많았던 거예요. 나라 걱정 혼자 다 하고 이름에 눌린 것도 있나 싶기도 해요. 네. 그렇게 컸어요 이제. 그래서 애늙은이. 그것도 이제 그 국민학교 한 5학년, 6학년 또 중학교 갔을 때는 막 사춘기잖아요 그때가 1차 성징기, 2차 성징기 막 지날 때라
연애 편지를 제가 대피를 많이 해줬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남다르셨군요. 이제 예전부터. 그러니까 약간 애늙은이 이런 그랬죠. 아, 그러셨군. 어릴 적부터 남다르신 우리 김종필 기자님. 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는데요. 아, 프로필을 쭉 보니까 이제 기자님으로서도 하시지만 교육자로서도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신데 네. 어떤 이렇게 두 가지 직업이라고 될까요? 같이 병행하시면서 뭐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힘든 부분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힘들죠. 이제 사실 한 가지도 제대로 한다는 게 사람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이나영 그 첼리스트께서도 사실은 이게 크로스오버잖아 또.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융복합, 융복합이죠. 그러니까 복합된 거죠. 또 뭐 겸업, 그렇죠. 또 겸직, 네. 또 예를 들면 그 멀티 플레이어 네. 이게 이제 어려워요. 근데 맞아요. 사실은 지금 시대는 대부분 또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잘 나간다고 봐요. 네. 네, 대단하신 거죠. 그걸 다 하시는데 제가 막 느낄 때는 힘든 거보다 엄청 즐기신다고 느껴지거든요, 기자님이. 직업을 기자님이시던 교수님이시던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 저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 중간에서도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그냥 즐기고 계시다라고 해서 되게 본받고 싶고 네. 존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제가 사자성어를 좀 즐겨 쓰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뭐가 있냐면 불광불급이에요. 불광불급이요. 그러니까 미쳐야 미친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미친다는 게 이 또라이 그러니까 좋게 보면 천재성 있는 사람들을 또라이 같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에 완전 히 미쳐버리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몰입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제가 오기 전까지는 무슨 뭔가를 누군가 의논하고 내일 기사 일면에 어떤 걸 올려야 될지도 막 조율하고 막 거기에 몰입하다가 이제 여길 들어와. 근데 지금은 온전히 우리 이나영 그 MC의 네. 소나타에 이제 몰입을 하는 거야. 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미치게 되면 한 가지에도 몰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다른 어떤 거가 분산되는 게 아니고 그 몰입에 그 깊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자가 하는 사회적 역할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 팩트 체크를 일차적으로 하는데 그 팩트 체크의 방향은 뭐냐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언론의 어떤 표상, 그 궁극적 역할이야. 근데 닉슨 대통령이 그 정적의 그 토론 내용을 말하자면 도청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된 비리나 모순을 밝혀서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추구하는 거는 공공선이야. 네. 그러니까 이 공동체나 나라의 사람들이 좀 딱딱한 얘기인데 하여간 네. 그 이치가 그렇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몰입을 하다가 보니까 이 예를 들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딱딱한 말로 교육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진실을 추구하고 네. 또 평화롭게 공존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하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저는 같다고 보는 거고 네네. 한 가지에 깊게 몰입하다가 보면 그게 다른 그 전혀 다른 게 아니라 깊게 연결돼 있는 거야. 본질은.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하다가 보니까 또 어떤 한 가지에 잘 빠지는 사람이 그것에만 빠지는 게 아니라 같은 맥락이면 또 다른 영역에도 네네네. 몰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 제 스스로 그냥 기자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네 멋대로 하세요. 네, 제 멋대로 하다 보면 그 말씀 아니신가요? 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든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집중하고 그걸 집중해서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다는 말씀이 제가 맞아요. 이해한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말로 몰빵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대마초라든가 네. 폭력 이런 거에 몰빵하는 거는 나쁜 거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아니라면 본인이 그 즐기는 것, 네.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에 몰입을 하면 그 사회적 성취도 하고 정신도 건강해진다. 네네. 이게 연결된 거라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게 대단한 우리 기자님, 저도 뭐 제가 대단하진 않아요. 제가 의외로. 지금 네, 들었을 때 어쨌든 사람을 만나던 일을 하던 뭐든지 다 이렇게 집중하시는 모습에 그래서 엄청 대단한 인맥광이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궁금한 거 기자님의 앞으로의 꿈이나 네. 목표하신 거가 뭐가 있을까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은 소망이 있잖아요. 사람은. 장수하고 싶은 근데 거. 이제 빌빌대면서 오래 살면 그건 참 큰 고통이고 불행해요. 그러니까 그 소박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 있고 당장의 꿈은 이제 아까 제가 여기도 제가 쓴 책도 네네. 갖고 왔는데 이따 한번 네네. 잠깐 소개 네, 제가 예. 공연도 하시니까 네. 소개해 주시고요. 저는 뭐 책만 팔러 온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 삶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책을 지난 12월 10일 얼마 전이죠. 그때 책을 세상에 처음으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 소망 중에 하나가 안저자에서 저자가 되는 거야. 책을 안 쓴 사람은 저는 안저자라고 불렀거든. 근데 이제 저자가 돼서 이 책에서 제가 담았던 내용에 대한 공감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는 게 현재 저한테는 가장 절실하고 네. 구체적인 그 꿈이고요. 또 고향이 제가 또 대전이니까 네. 지난 16일 날 서울에서 이제 출판기념회를 프레스센터에서 했어요. 네. 그 지금 국가의전서열 2위. 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국가의전서열 1위는 대통령이야. 네. 그러면 2위는 두 번째로 국무총리? 아니.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네. 예. 국무총리 말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국으로 시작하는 건데. 그 국회의장. 국회의장님 맞다. 그 국회의장. 보통은 일반 분들은 일상적으로는 국무총리를 더 많이 접하니까 또 옛날 우리가 이제 봉건제 시대 때는 그 영의정이에요 말하자면 네. 1인 지하 그러니까 왕 밑에 만인 지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가 삼권 분립이니까 네. 행정부의 수반, 행정부의 짱이 대통령. 그래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우리는 그냥 정부라고 하는데 그건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니까 바이든 행정부, 뭐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고 입법부, 그러니까 이제 입법부의 수장이 국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 이렇게 이제 서열이 갑니다. 네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이 있고 서열 5번째가 국무총리예요. 네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또 저와 같은 우리 충청도 와, 네 이제 알고 있죠. 멍청도라고 하는데 저는 명청도라고 합니다. 와, 명청도. 밝을 명자를 써가지고 네네. 또 언론계 또 선배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와서 축사 또 해주셨어요. 와, 그다음에 네네.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또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또 청와대 박수현 수석, 또 우리나라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넘버원 작가가 김진명 선생입니다. 알고 있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분들이 축사를 해주셨어요. 제 대단하시네요. 이름이 좋아서 오신 것 같아. 와, 김종필. 아니죠. 제가 말했잖아요. 인맥왕이시라고. 아유, 그냥 뭐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거고요. 근데 고향 와서 하는 게 또 제 당연한 의미가 도리라고 생각도 하고 또 고향 와서 한번 또 신고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네. 2022년 내년 1월 7일 네. 금요일 오후 3시에 대전 서구문화원에서 행사를 합니다. 여기까지. 네. 예. 네. 그러면 정치 레시피 호모 폴리티쿠스 제가 또 축하 연주로 영광스럽게도 함께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또 이곳에서 얘기하는 거와 또 서구문화원 그 출판 기념회 그 자리에서 또 김종필 기자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또 특별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책을 쓰신 분이라서 제가 지금 사실 되게 느끼는 게 네. 저는 이제 그냥 그대로 제가 뭐 피부로 느낀다고 하죠. 그냥 네. 그냥 느끼는 거가 되게 쓰시는 용어라든지 네, 이렇게 조리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가 좀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다시 느끼면서 아이고. 네, 오늘 정신건강센터 이 강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이제 요즘 코로나 시기에 많이 힘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되게 힘들었었고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더 알게 된 것 같거든요. 네. 뭐 몸이 아픈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아픈 게 가장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기자님이 혹시 스트레스 푸는 방법,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다면은 무엇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질문 하나 퀴즈인데 드릴게요. 네네. 예, 맞추면 제가 1,000만 원 나중에 드리고. 네. 예. 예.
제가 뭐 따로 비자금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10,000원과 1,000원을 합하면 1,000만 원. 네. 잘하면 5천만 원을 드릴 수도 있어요. 네. 그 복지를 네. 지금 이제 보니까 이 기관의 명칭 중에 보니까 대전광역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복지센터. 하더라고요. 플레임이. 근데 그러면 복지를 복지의 뜻. 네. 그러니까 복지를 사자성어로 네 음절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이나영 네네. 그 첼리스트는 여기에 이제 홍보대사니까 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네. 복지하면은 왠지 더 네 나은 글자로 나은 삶을 살자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 음. 네. 네 글자. 그 더 나은 뜻도 삶? 맞아요. 맞는데 네네. 제가 이제 어디서 지금은 충남 도지사를 하는 네네. 양승조 도지사님을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분이 그 당시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어, 상임위원장. 그 이제 미리 인터뷰하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쭉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저는 나름 깜짝 놀랐어요. 복지 그러면 좀 한자식 표현이고 좀 딱딱하잖아. 근데 그거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세요. 나중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복지하고 이렇게 보니까 네. 행복한 삶. 아 진짜요? 약간 소름이었어. 아, 저는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소망을 해. 그렇죠. 근데 그 복지더라고. 그러니까 복지가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 관공서에서 쓰는 또 무슨 오피니언 리더들이 쓰는 말로 좋은 말로 복지가 아니라 그 내용이 알짜배기는 행복한 삶이더라고. 그러니까 복지가 잘 그러니까 지금 정신건강 여기 그 센터가 복지센터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중요하죠. 제가 네. 예,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지금 하시는 역할이 되게 의미 있는 네네. 공동체에 되게 의미 있는 뜻이다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사람은 언제 스트레스를 받냐면 인간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정신 건강이 스트레스하고 좀 밀접하잖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 무슨 암이나 이건 육체적 병인데 그것도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게 많고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뭐 암도 겪어보셨고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애환을 겪었던 게 제가 이제 아내하고도 사별도 해보고 암으로 그러니까 이런 아픔들을 겪어서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데 그 정신 건강에서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을 어떻게 자기가 잘 가꾸느냐 관리해 가느냐라고 보는데요. 마침 오늘 아침에 어떤 가까운 제가 존경하는 분이 아침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하나 깡꼭지를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네. 아시죠? 그게 이제 늑대가 어린 왕자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게 되게 지금 질문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또 달리 얘기하면 가장 얻고 싶은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래요. 그게 가장 힘든 거야. 근데 그걸 못 얻을 만큼 못 얻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나빠지거나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이제 서두에 소개했던 소통과 공감의 아이콘.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누군가하고 공감을 같이 하고 싶고 통하고 싶은 거죠. 통하지 않으면 몸도 아프고 마음이 또 아프고 그러면 병이 생기는 거야. 아 되게 와닿네요. 예, 네. 그래서 그건 이치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잘 소통을 하면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야. 그죠? 네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네가 문제가 있어. 우리 둘이야. 우리 이나영 동지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상상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둘이 사겨 예를 들면. 근데 사귀는데 되게 사랑하고 되게 믿고 그런데 핀트가 어긋나거나 갈등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꿀까? 대부분 부부가 그렇거든요. 근데 네가 좀 바꾸면 내가 바뀔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의 문제점이나 단점을 지적하는데 그건 그쵸. 백날에도 안 돼. 그렇죠. 비판을 정교하게 정확히 맞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나를 바꾸는 거야. 네,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모든 인간관계가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꼰대가 안 되려고 노력하는데 꼰대가 안 되는 길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딱 두 개더라고. 네, 묻고 네, 묻고 그 다음에 듣기. 묻고 듣기. 와. 그러니까 막 내가 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 그거잖아요. 알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내가 말이야. 해보니까 내 경험이 나는 이렇게 잘해 이게 아니라 어디가 아픈지 뭐가 고민인지를 내가 모르는 걸 묻는 거야. 내가 다 알아?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두 가지를 선택을 해요. 하나는 좀 걷거나 그 숲속을 걷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피톤치드가 나오는 이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숲이나 어디 산이나 뭐 바닷가를 걸어도 전 좋다고 보는데 그 자연하고 가까이 가면 자연은 스피드하지 않잖아. 네네. 동물은 좀 상대적으로 막 이렇게 빨리빨리 응대를 해야 되는데 자연으로 가면 마음이 좀 릴렉스가 되고 또 마음을 풀어헤칠 수가 있고 걸으면 생각이 좀 갈무리가 돼요. 네네. 조금 정리정돈이 되는 거 있잖아요. 걷는 거. 근데 그것도 형편이 안 되거나 잘 안 풀릴 때는 딥이 자는 거지. 영어인데 뭐 자는 거야. 그러면 그냥 좀 뭐가 좀 이 몸 안에 이 면역력이나 자기 복원력이 생기면 사람이 조금 더 에너지가 올라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화났던 것도 좀 객관화해서 보고 맞아요. 조금 이렇게 좀 숨통을 돌리면 조금 여유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네, 되게 와닿습니다. 아니면 또 저는 음악을 좀 좋아해요. 사실 제가 이제 여기를 좋아하고 존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에 이렇게 그 유장취업자 노동운동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해고가 돼서 먹고 살아야 돼. 애도 하나 막 나왔고 그 레코드 가게를 제가 한 5년 했어요. 정말요? 겉보기보다 제가 약간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거기 생겼는데 그때 이제 뭐 MCM어라든가 뉴키즈 온 더 블럭이라든가 이런 걸 그러면서 음악을 들으면 많이 이 정서가 그쵸. 정서적인 게 안정을 되고 뭔가 위로가 되죠. 위로가 저도 제가 돼요. 하면서도 위로받거든요. 맞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기자님 앞으로 우리 기자님의 멋진 도전과 열정을 멈추지 한 30분 더 해야 않고 되는 거 아니에요? 30분 네 아쉬우시 다음에 또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예. 멋진 인생을 예.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제가 나와주신 선물로 네. 전 연주자기 때문에 음악으로 선물해드리고 싶거든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 곡이 참 여러분 보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기자님과 또 이 계절에 딱 맞는 곡을 준비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자님을 생각하면서 떠올린 곡입니다. 네. 그 겨울의 찻집 들려드릴게요.
소중한 나를 위한 타임 소나타 어떠셨나요? 오늘은 김종필 기자님과 함께 그분의 인생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기자님의 인생 여행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힐링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의 소나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소나타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거든요. 저와 함께 인생 여행을 다니실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이야기와 음악으로 함께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